네, 이어서 그 벡터 공간의 생성, 기저,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은 span, 기저는 basis, 차원은 dimension.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벡터 공간의 모든 벡터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경우에 벡터의 벡터 공간을 저희가 이런 벡터들이 벡터 공간을 뭐 했다? span, 생성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V는 모든 벡터 공간 안에 원소여야 되겠죠. 즉, 이 벡터라고 하는 이 V는 이런 기존에 있었던 벡터들의 조합으로, 그죠? 뭐 결국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스팬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스칼라를 A1, A2 해서 AN이 존재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V라고 하는 벡터의 이 선분에 의해서 만진 스팬, 벡터 하나에 의해서 생긴, 자, 이거는 뭐 스칼라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쵸? 뭐 이 스칼라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리고 U 벡터와 V 벡터에 의해서 생기는 요 UV에 대한 요 놈은 여기 안에 자 어떻게 있는 거죠? A1, A2가 있고 이 A1과 A2가 자 실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벡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이 면에 대한 영역으로 자 스팬이 될 거예요.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2차원 벡터에 의해서 스팬 되는 거는 as a plane through the origin에 관련되어 있는, 그쵸? 플레인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자 벡터 하나일 경우는 어떻게 라인에 대한 걸로 그쵸? 생기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자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 앞에 있는 자 스칼라 곱의 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스칼라 곱은 이미의 실수입니다. 그럼 이런 실수의 집합일 경우에 결국은 이 두 개의 벡터 x1과 x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부분 공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가 3, 0, 0의 공간이고 여기가 자 0, 2, 0이라고 치면 결국 여기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모든 벡터들을 뭐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런 면에 대한 공간이 생성이 되겠죠. 이거를 저희가 선형 결합의 형태로 여기 있는 이 실수들의 값에 의해서 벡터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선형 결합의 형태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게 공간 벡터 안에 존재할 경우 우리가 스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 V1과 V2가 있어요. 이 벡터 공간, 2차원 벡터 공간을 생성되는지, 그쵸? 스팬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2차원 공간 안에서의 임의의 벡터 A, B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그쵸? 스칼라 형태의 곱의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걔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 놈이 결국은 A1과 A2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 시스템으로 풀어보면 A1이라고 하는 건 8분의 2A 플러스 B고 A2라고 하는 거는 4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예요. 결국은 저희가 이 A1과 A2라고 하는 요 놈이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희가 그 실수 공간 안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의 벡터는 2차원 벡터 공간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팬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스팬이라고 하는 거는 이 V라고 하는 벡터와 이 W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V라는 벡터, 자 W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자 이런 식의 마이너스 1.4, 0.93이라고 하는 이 스칼라, 그렇죠? 이 스칼라의 곱의 합의 형태로 전부 다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형 결합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값들이 결국 이 벡터 공간 안에 존재할 때 저희는 이거를 뭐 했다? 스팬 되었다. 자, 생성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A하고 B는 자, 실수 안에서 걸쳐서 있는 거고요. 자, 요 내용을 이번에 좀 깊게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생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이제 그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자 이렇게 C1, C2가 나올 거고 이 벡터를 통해서
저희가 C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였어요? 이 C1과 C2는 전부 다 실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거죠. 얘네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 10개 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값을 넣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막 생겨요. 그렇죠? 이 공간 안에서 이 두 개의 영역 안에서 막 뭐 뺀 거를 더하고 뭐하고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생기겠죠? 자 이걸 한 100개를 해봤어요. 100개를 했더니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이걸 500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모양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자 면의 형태를 취하죠. 결국 이 최초에 있었던 요 두 개의 벡터의 저 앞에 있는 스칼라 곱, 그죠? 스칼라 곱에서 요 A와 B에 대한 스칼라 곱의 이 개수가 결국은 많으면 많아질수록 면의 형태를 피는 거죠. 그쵸? 결국 이게 스팬되어진 거죠. 한 500개 정도를 스팬하면 이런 모양이 된대요. 결국 앞에서 봤었던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이 두 개의 벡터의 앞에 스칼라 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첨부한 강의 자료의 이 참고 사이트 밑에 있는 쪽을 가서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밑에 있는 요 식은 요거는 사실은 그 매틀랩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고학년 올라가셨을 때 어떤 분 뭐 가끔씩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매틀랩을 꼭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말을 물어보면 저는 이게 좀 뭐 이렇게 온라인상의 개그가 좀 이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밥 먹을 때 꼭 그 밥만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표현처럼 들리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 꼭 밥만 안 먹고 성장하실 수 있죠. 뭐 고기도 먹어도 되고 뭐 사실 외국 사람들은 뭐 고기가 아니라 뭐 빵을 주식으로 하고 뭐 그런 거죠. 결국은 사실 이 매틀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모리 관점의 내용을 막 확인하고 컴퓨터 쪽에 친화되어 있는 랭귀지라기보다는 이런 수학적인 이론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즉, 뭐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죠? 밥 혹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 뭐 김, 전 김 좋아하니까 뭐 나름 개그 친 건데 재미없으면 그냥 안 웃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사실은 매틀랩에 대한 얘기가 뭐 사실 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 학생이시기 때문에 매틀랩 네이버에 매틀랩 치시고 매틀랩 사이트 가셔서 그 에듀케이션 버전 받으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되고 그건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시거나 아니면 뭐 책 한 권 정도는 사셔서 아니면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 저도 강제적인 유튜버가 됐는데 그런 데서 매틀랩 이렇게 하는 거 좀 찾아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제 이 얘기를 조금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매틀랩을 통해서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즉 저희는 어떤 거죠? 수학을 이렇게 선형대 수학을 수학과 학생처럼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어떤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빠르게 습득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다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틀랩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손쉽게 좀 배울 수 있다면 뭐 방학 동안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매틀랩 코드를 통해서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개념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 예제를 보면 3차원 공간 안에 자, 벡터 공간이 자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주어졌을 때 V를 스팬하는지 좀 판단해 보자고 하네요. 그러면 이 V1, V2, V3가 결국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임의의 스칼라로 이루어진 벡터로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존재하는지를 보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각각 이렇게 V1, V2, V3를 맞춰서 집어넣었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고 얘를 풀면 자 이렇게 되죠. 자, 뭐 0으로 나누는 거 없고요. 전부 다 실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요 내용들은 결국 스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여기는 A1, A2, A3 자체가 현재는 뭐 ABC로 미지수이지만 거기에 결정되는 값에 의해서 스팬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내용은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앞에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시면 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공간 안에 이런 벡터들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할 때,
저희가 베이시스 기저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선형 독립이고 그리고 스팬 하면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리니어 그죠? 인 그죠? 디펜던트하고 그죠? 제가 영어를 이렇게 못 쓰진 않는데 잠깐 선형 독립하고 그다음에 스팬 할 경우에 그죠? 이럴 경우에 저희는 그때의 벡터를 기저라고 얘기를 한대요. 즉 벡터 공간 상의 벡터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선형 독립이면서 V를 스팬하면 얘를 우리가 기저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2차원 공간 안에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자, 2,3이라고 하는 놈의 해는 자, 여기 보면 C1과 C2를 어떻게 되죠? 이 조합 현저에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2,3을 만들려면 요 놈하고 요 놈 자체는 2이거나 3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개의 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저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거는 기저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자체가 3차원 공간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자 1, 2,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딱 한 조밖에 그죠? 있을 수 없죠. 그대로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한 개 조만 존재하니까 결국 요놈 자체는 뭐다? 기저 벡터다. 그죠? 베이시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2차원상의 두 벡터가 기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게 두 개의 선형 독립이고 생성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 결합식을 저희가 0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이 나오고 이걸 풀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A1하고 A2는 0일 수밖에 없고 얘는 선형 독립인 거는 자, 확인을 했어요. 결국 보면 0, 그죠? 0,1 그다음에 그죠? 0,1, 1,0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봤을 때 이런 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벡터가 자, 2차원을 생성함을 보인다. 그럼 이렇게 해서 상승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V 벡터라고 하는 게 A1과 A2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A1과 A2 각각의 벡터값 넣어주고 얘를 풀면 A1은 A고 A2는 B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요 자체가 결국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조만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스팬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선형 독립 조건과 그다음에 생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그리고 3차원 공간 안에서 세 벡터가 기저가 됨을 확인해 보세요. 저렇게 기저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똑같이 A1, A2, A3에 대한 자 V1, V2, V3가 이제 제로가 돼야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풀면 요식을 풀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거는 A1은 제로고 이것을 위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선형 독립에 대한 조건은 자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놈의 세 벡터가 3차원 공간 안에서 스팬 되었는지를 자 우리가 보려면 자 이렇게 ABC라고 하는 벡터 어떤 벡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결국 자 이런 수식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만족하는 스칼라를 구하려면 이렇게 네, ABC를 넣어서 풀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A는 C가 되고 A2는 B-C가 되고 A3는 A-B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밑에 형태로 표현을 하면 ABC라고 하는 벡터는 각각의 벡터들의 요 수식에 의해서 그쵸?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요 수식 자체는 전부 다 실수 안에서 존재하죠. 실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이런 놈들은 결국 생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독립 조건도 만족하고 생성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기저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 1,1,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 1, 1이라고 치면 이제 요 점인 거고 결국 요거네요. 그죠? 그리고 1, 1,0이래요. 그쵸? 그럼 여기네요. 그쵸? 요거고. 그죠? 그다음에 1, 0,0이니까 요거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형태의 기저 벡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벡터들이 기저가 되는지 좌표상의 벡터를 표현을 보세요. 그러면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선형 독립인지 보는 거고,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게 스팬 되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봤더니 자, 마이너스 1, 0,0, 0,1,0, 저 마이너스 2, 2,3.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위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죠? 선형 독립이면서 각각이 스팬 되는 게 맞죠? 저 요식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형 독립이고, 그죠? 요 값들 자체도 우리가 수식에 맞춰서 풀면 예, 얘네들은 기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를 보면 자, 요거죠. 예, 1,0, 0,1, 1,3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근데 요놈 자체를 놓고 보면 이 벡터가 세 개가 있는데 2차원 공간, 2차원 실수 공간 안에서 벡터 공간이 만들어지고 요놈 자체는 자,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네요. 즉, 요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결합 형태로, 그죠?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형 독립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기저 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 자체는 자, 선형 독립이고 를 스팬해야만 그렇죠? 우리가 이걸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이런 기저 벡터들 중에서 3차원의 기저 벡터는 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대부분 뭐 느끼셨겠지만 이게 x, y, z라고 보면 되고 각각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 자 1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일 때 이거 단위 행렬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를 벡터 개념에서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혹은 내추럴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렇죠? 단위 행렬 그렇죠?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벡터 공간에 와서는 단위 행렬이. 그죠? 네. 그리고 자, 이런 형태도 저희가 2차원 공간 안에서의 기저 그죠?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2차원. 그죠? 3차원. 네. 네. 그래서 3차원 공간 안에 두 가지의 벡터가 선형 독립이지만 R 3차원 공간 안에서 생성하지 않으므로 기저가 아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를 선형 결합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결국은 네 어떻게 되죠? A1과 A2는 0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는 선형 독립인 거는 확인을 했고, 자 그런데 두 개의 벡터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타내면 두 번째 성분이 모두 0이기 때문에 3차원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3차원에는 모든 벡터들을 생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두 벡터 V1과 V2는 1과 2에 의해서 기저가 될 수 없죠. 그죠? 이게 스팬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선형 종속이면서 R 2차원, 그죠? 2차원 그 벡터 공간 안에 생성되는 걸 보세요. 그럼 벡터가 세 개가 있네요. 그리고 선형 결합 형태로 만들려면 자, 이렇게 그죠? 거고. 그럼 얘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즉 A1은 마이너스 3, A2는 1, A3는 1인 해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이건 선형 종속이에요. 그죠? 선형 종속이고, 자, 요 놈을 저희가 스팬하는지를 본 거죠. 스팬하는 거를 봤더니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어떤 특정한 AB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선형 결합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저희가 다시 따지면 A1과 A2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데 A3를 임의의 실수로 놓으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그림 6-12에서 보면 2차원 벡터 공간 안에 주어진 세 개의 벡터들은 결국은 여기 안에서 2차원 공간 안에서 스팬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자, 세 개 중 어느 두 개의 벡터를 잡아도 사실은 공간을 다 만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두 개 가지고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종속이면서 2차원 공간을 스팬하는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독립은 주어진 벡터들을 선형 결합하면 만들 때 0벡터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고, 그 식을 풀어서 스칼라가 A1, A2, A3 등 모두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벡터 공간을 스팬한다는 것에는 임의의 벡터가 주어진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형 독립이면서도 벡터 공간을 생성하지 않는 예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벡터가 두 개뿐인 경우, 그렇죠? 자, 요런 경우였죠. 아까 6-11, 그렇죠? 이 예제가 6-20에 대한 예제예요. 그림.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이 두 번째 성분이 모두 0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 모든 벡터를 생성할 수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저 벡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벡터 공간을 생성하면서도 선형 독립이 아닌 경우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경우죠. 2차원 공간인 경우에도 3개의 벡터가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걸 가지고 선형 종속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선형 스팬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네. 충분히 그런 경우는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통 저희가 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이렇게 V가 어떤 차원상의 차원 공간, 그죠? 차원 벡터 공간 안에 공간일 때 V의 기저가 되는 벡터의 개수, 기저가 되는 벡터의 개수를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디멘전으로 표현을 하고 0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의 차원이 0이다. 자, 만약에 V가 유한계의 기저를 가진다고 하면 그 개수가 결국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가 앞서 설명한 대로 기저 벡터가 몇 개였죠? 이거는 기저가 2개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원은 2개가 되겠죠. 선형 독립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안에 스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원이 2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요놈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디멘전을 좀 구해보자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벡터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임의의 세개 스칼라 값일 때 V의 모든 벡터는 다음과 같이 선형 결합의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S가 선형 종속이고, 그렇죠? S가 여기서 선형 종속이고 V3가 V1, V2임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뭘 구하죠? 자, 선형 종속인지, 그렇죠? 혹은 독립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앞에 좀 저희가 풀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면 선형 종속이라는 걸 할 수 있고, V3라고 하는 게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죠? V1과 V2를 더해서 구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이미 선형 종속인 거죠. 독립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S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V1과 V2 이 두 개가 어떻게 독립인 거죠. 이 두 개가 독립인 거죠. 즉 기저 벡터가 2개라는 거고 그게 결국 차원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벡터가 3개가 있다고 해서, 그죠? 벡터가 3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차원이 3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따져야 된다? 이 벡터들의 어떤 거? 기저가 몇 개인지를 먼저 따지고 그 기저의 개수가 결국 차원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벡터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사실 벡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뭐 영상 처리나 그 이후에 뭐 패턴 인식, 딥러닝 쪽 할 때 아직도 벡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벡터 안에서도 벡터의 개념보다는 이런 벡터 공간, 그리고 다음 장에 배울 뭐 고유값, 뭐 선형 변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사실 컴퓨터 그래픽스에도 응용하고 뭐 캐드에도 응용하고 뭐 기계 제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물리학 탐구나 구조 역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당연히 이런 2D에 있는 거를 이렇게 3D로 매핑할 때도 사실은 이 벡터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의 변환, 뭐 X축 변환, 뭐 Y축 변환, 뭐 이런 G축에 대한 변환, 뭐 트랜스포즈 시킨 거나 뭐 리플렉스 시킨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방향성을 갖는 이 벡터 연산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육자 유도라 그래서 이 XYZ 측에 대한 리얼 월드에 있는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 뭐 여기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 회전을 할 때 각각 이 값들이 다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값들의 변화도 저희가 벡터 연산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사실은 실생에 있는 좌표 개념을 전부 다 컴퓨터상으로 옮겨놨잖아요. 컴퓨터상으로 옮겨놓은 유한한 3차원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환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할 때 이 벡터를 쓰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숙지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파워포인트에 레퍼런스들을 좀 달아놨어요. 제 설명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그 인터넷 쪽 그 강의 자료에 있는 그 URL을 좀 찾아가셔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같은 거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런 코로나나 언택트 때문에 언택트 교육이 막 이렇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동영상 자료를 본다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쪽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이 그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 강의 업로드는 제가 이번 주는 좀 여러 가지 심사나 외부 일정 때문에 제가 좀 강의 업로드를 좀 하루 정도 늦게 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예, 다음 주 업로드는 제가 꼭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썼으니까 예, 꼭 지킬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냥 올리지 않고 그 처음에 제가 음성 파일 녹음한 거를 날려버리면서 사실 좀 멘붕이 왔는데 그 이제 멘붕 온 이후에 제가 강의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예, 강의 자료를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도 사실은 C 프로그래밍 실습은 없어요. 자, 불안하죠? 뭔가 계속 실습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주, 자, 이번 주 말고 다음이 10주 차고, 자, 11주 차 이 강의 때는 지금 계속 했던 이 벡터의 개념죠. 이런 거를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과제를 제가 좀 제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좀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게끔 제가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휴먼과 수업을 들으시면서 컴퓨터 쪽 과제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거는 어쨌든 조금은 여러분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셀프 스터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프로그래밍 관련돼 있는 스터디를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든 다 취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그 휴먼과 수업은 어쨌든 과제든 프로젝트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그 코드로 구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 본인이 좀 프로그래밍 하는데 정말 어렵겠다 하시는 분은 지난번에 저 찾아오신 학생분 계시거든요. 그런 학생처럼 저를 꼭 찾아와 주세요. 예,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제 그 교수 연구실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옆에서 좀 실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예, 저는 주로 한 수요일 정도에는 화요일이나 이때는 좀 학교에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저는 미래백년관 R 305-3에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아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강의 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제가 중간 강의 평가를 좀 봤어요. 근데 대부분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피드백 자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좀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피드백 받을 때마다 제가 사실 좀 많이 더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거꾸로 그 강의 평가 중에서 간혹 말씀하셨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법 문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린 건 우선은 요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예,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나 좀 또 만들어서 지금 올리려고 기획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해상도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막 동영상을 찍어도 이게 녹화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좀 문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예, 저를 좀 찾아와 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좀 제가 공지를 할 건데 기말고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자 우선은 자 C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거 하나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계산 문제를 좀 제가 내려고 그래요. 계산 문제 네, 5문제 제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점수를 매길 거고요. 과제를 한 번도 빼지 않고 100% 다 제출했다. 자, 우선 만점이고요. 자, 제출한 과제가 좀 틀린 게 있어도 저는 제출한 거에 맞춰서 할 거고 동점자에 한해서 과제 제출 말고 과제 점수를 제가 평가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을 지금 현재 과제 제출한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제 제출 플러스 출석이잖아요. 네, 이게 거의 한 30%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도 30%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기말고사가 40%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가할 거고 요 기준에 대해 과제 다 제출했고 그리고 퀴즈에 대한 거 다 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다 냈다. 그럼 저는 A불 드릴 겁니다. 다 제출했고 큰 문제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제출 안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보이시면 저는 C+ 이하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제 기준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